거기 본사가 용산 앞에 아모레 빌딩 5개쯤 있어. 근데 거기 대표하고 만나서 식사를 어저께 한 3시간을 했어. 근데 거기도 못 바꿨다는 식이야. 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더스그룹 슈스텐 코리아 진짜 이게 맞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시더스그룹 슈스텐 코리아에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종교단체를 뭔가 믿기 위해 헌금을 거두거나 돈을 기부하거나 이러려고 여러분들이 시더스그룹 슈스텐 코리아에 가입하신 건 아닐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뭔가 비데이가 꾸려지고 그 다음에 또 비데이가 꾸려져서 뭐 어제 엊그저께 뭐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박수를 치고 응원을 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오후 3시에 또다시 비데이 긴급 모임을 한다라고 해서 지금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과연 이게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 모임에 갈지 말지 망설이고 있다면 지금 이 영상을 꼭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더스그룹 슈스텐 코리아 있잖아요. 제가 백날 얘기하는 걸 떠드는 걸 뭐 앵무새처럼 말한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 말이 다 정답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팬덤들이 말하는 거 그리고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게 증거 자료나 명확한 뭔가 자료를 가지고 언급해서 얘기를 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 영상들 계속 보시고 어떻게 하면 피해 복구할까 이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한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최근에 또 있었는지 어제에서 오늘 사이에 나왔던 내용들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여전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뭐 가입을 해라 라고까지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를 방해하는 대적자라고 해서 이게 지금 비데이 방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조회수를 통해서 돈을 버는 자들입니다. 클릭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은 원래 유튜브의 조회수가 당연히 민감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조회수가 안 나온다 이걸 가지고 따질 것 같으면 계속 시더스 영상만 찍고 시더스 영상만 하루에 9개씩 찍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건 아마 구독자분들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자, 제 아는 지인이 폼장입니다. 걱정돼서 전화하니 이미 끝난 거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수익 안쪽에서 끝난 거고 자기 아래 사람들 중 원금 이하이신 분들은 자기가 챙겨주고 끝내기로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폼장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가장 현명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인이 폼장인데 이미 끝난 걸 인정해서 그래서 수익 안쪽에서 끝났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들 중에 원금 이하이신 분들을 이렇게 돈을 주면 사실 이런 분들은 가장 깔끔하게 끝나요. 이런 분들 고소 안 당합니다. 이런 분들은 진짜 고소 안 당해요. 원래 이렇게 끝내야 돼요. 이제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이런 폼장이 근데 거의 드물겠죠. 이런 폼장들은 몰랐거나 알면서 이렇게 너무 조기에 끝나다 보니까 뽕을 못 뽑아가지고 이렇게 피해 보상을 다 해줘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도 나중에 보면 이득보다 손해놓은 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주고 나면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고소는 못해요. 왜? 딴 얘기 못합니다. 결국에는 원금을 다 돌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폼장들이 가장 똑똑하다라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독자 올리려고 시더스 영상 몇 개를 울거먹는 거냐라고 하시겠지만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피해자가 계속해서 생겨난다라는 거 그런 생각은 단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습니까? 그리고 조회수를 이렇게 잘 빼준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조회수 빼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른 채널들 보면 4, 5만씩 되는 조회수예요. 저는 해봐야 1000, 2000입니다. 근데 그걸 조회수 빼줬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본인이 마치 뭐라도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이 한 건 없습니다. 오히려 본인은 지금 범죄자 같은 그런 행위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자, 너 시더스 가해자로 처벌할까 한다. 너로 인해서 신규 가입을 막아서 피해를 막대하게 받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아라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한번 놓고 판단해보세요. 누가 정말로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자,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지금 이 텔레그램 방에서 나왔던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어제 나왔던 내용들인데
자, 지금 공유 순환에 된 게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누가 회장님을 모함했고 빼돌렸다는 말이냐? 타 노선 본부장들이냐 했더니 이것 또한 음해 세력으로 인해서 회장님 손발을 묶어놓았다라고 얘기하고, 아니 회장 손발 묶인 거랑 자금 빼돌리는 거랑 뭔 상관이냐? 공유 플랫폼 회사란 말씀입니다. 자금 빼돌리면 너희들 돈이지요. 자, 관리자 아니겠습니까? 해서 뭐 서울본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회장 손발 묶고 본부장들이 자금을 빼돌렸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어게인 시더스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VVIP 유저입니다. 이런 사람이 피해자 코스프레하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돈 더 벌어야 되는데 못 벌어서 피해자다? 그리고 원금 회복 다 하고 꺼억거리는 사람들을 과연 여러분들 피해자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까? 방장이라는 사람이요. 30대 후반입니다. 30대 중후반에 이렇게 나이인데 본인의 신상이 털리기 싫다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이 플랫폼을 물어봤는데 플랫폼을 물어보지 못해서 강퇴를 당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자기의 플랫폼이 뭔지 그런데 지역을 물어봤다라고 우기면서 강퇴를 당하시기도 했는데 이 사람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굉장히 악랄하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아요. 본인은 원래 탈퇴하려고 생각을 했다가 막상 사람들을 다시 끌어모아가지고 시더스를 살리겠다라는 이런 위선자 같은 행동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뿌락치들 그리고 리에이스가 계속 여기 있다라는 이런 부담감, 이런 망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방을 다시 파가지고 다른 사람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진작에 방폭하셨어야죠. 자, 당장 렌트비, 각종 공과금, 카드값 돌아버리겠는데 무슨 하나님, 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들 계속 하고 있고요. 자, 보시면 되게 현실적이에요. 제가 했던 영상을 분명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되게 보면은 뭐랄까요? 진짜로 자기 생각에 의거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봐봐요. 평일부터 계속 질문했는데 답변을 안 주니까 그렇죠. 막연하게 기다리라고요. 우롱합니까? 수임계약서 보여주는 게 그리 복잡하고 손이 가는 업무인가요? 기다리다가 카톡 내용 1000개 중에 건질 게 하나도 없고 기도합시다, 뭉칩시다, 기다립시다, 회사 살립시다 이 말 빼고는 회의 내용도 공개 안 되고 1대1로 대화 걸라길래 걸어도 읽기만 하고 아무 말 없고 장난칩니까? 회의 내용도 공개하려니 대회비다 뭐다 해서 절대 공개 안 하고 회의도 모두 참여하는 라이브 형식도 하자 하니 안 된다고 답답할 수밖에 이런 구조다. 자, 선동한다, 뭐한다, 참 어이가 없고 죽닥치고 믿고 기다려라. 이건 공산당이랑 뭐가 다른 거냐? 문서화로 공개하는 게 그리도 어렵습니까? 네,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들은 문서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김앤장이 무슨 동네 변호사 조두로입니까? 이제 제가 얘기했던 표현은 변호사 사무실입니까? 이걸로 바꾼 것 같은데, 아무튼 선임하는 기준이 어려우니 신뢰성을 갖고자 선임 계약서나 증명서를 팬덤들이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언론에서 한번 다뤄진 사건은 더더욱 선임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에 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이고 구두상으로 했다 할 거면 5살짜리 꼬마도 선임할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글을 올렸지만 얼마나 무식한지 모르겠습니다. 법인이 망하면 파산이라고 합니다. 자, 파산한 게 되면 법원에서 파산 관제인이라는 임시 경영자를 내세워서 임시 경영을 맡게 됩니다. 파산 관제인은 파산 법인의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채권자에게 빚잔치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내부 관련인은 항상 가장 후순위입니다. 자, 슈더스가 망하면 근저당 등을 해놓았다고 내부 관계자들이 선순위가 되나요? 무식하게 그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돈이 많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고, 자, 구두상으로 말씀하신 내용 문서 모두 청구할 겁니다. 대입이라 직접 보라 하셨죠? 김앤장 수임 내용 모두 청구합니다. 자, 그리고 비대위에 전화하셔서 직접 약속 잡아서 보여달라고 하시면 보여주겠죠. 저라면 보여주겠죠. 이제는 언론전이 아니에요. 법으로 승부 보거나 조치를 할 차례입니다. 구치소 가시고 다 퇴사하는 마당에 기도는 뭐 하자는 겁니까? 영향력 없는 유튜브 양측에서 올려봤자 판결은 법으로 납니다. 또 이렇게 선동분자로 몰아보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을 선동분자로 몰아보나 봅니다. 자, 렌트를 하루 빨리 결정을 해줘야지 없는 서민들께서 어떠한 방법을 찾지요? 자, 서초구 시더스 앞에서 살한 사람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루빨리 정리정돈 해줘야죠. 시더스 위에 있는 본부장인가 뭔가 이놈들이 뭐하고 있는 거야? 시더스 돈을 처먹고 연구를 하는 거냐? 시더스 회원들을 죽이려고 작정한 놈들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렌트차를 불질러버려 열받게 하지 마라. 더 이상 이렇게 시기치지 말아라, 사기치지 말아라, 사기꾼 새끼들 하는데 진짜 이게 현실적이에요. 여러분들 피해자면 뭐 기다려라, 나는 기다려라, 나는 신도다, 이런 거랑 지금 뭐가 다릅니까? 자, 보세요. 자, 보시면 뭐 송건철에서 뭐 이렇게 부위원장이라고 나오는데, 이 비대위 부위원장이라는 분이 회사가 자산이 작든 많든 회장님이 감춘 재산이 없는 걸로 압니다. 아니, 없는 걸로 압니다는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건 그렇다라는데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런 답변이잖아요. 아니면 나중에 법망 피해가려고 이렇게 애매한 발언하세요? 그렇게 확실하면요, 감춘 재산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없는 걸로 압니다. 자, 뭐 할 겁니다, 뭐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세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왜 약하게 적는지 아세요? 본인도 지금 확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부위원장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심각한 거예요. 시리어스합니다. 자, 여기 텔방에서 하고 싶은 말 많을 줄 알았는데 조금만 참아주고 들으래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앞으로 경과 과정과 일어나는 일들을 정직하고 빠른 정보 공유하겠다면서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하는데 뭘 이해해 달라는지는 모르겠네요. 참다 못해 글을 씁니다. 비대위원장 외 비대위 뭐 이렇게 위원들, 그래서 모두 다 멘붕오고 고통받는 이 시더스 위원들께 강건한 마음 갖고 견뎌내길 바란다. 뭐 변호사, 법무사 많이 있는 줄 아는데 이런 법을 아는 분들이 비대위에 넣고 하여 현사항, 회장의 구속 내역 이유, 뭐 구속적 부심 등등등 판단해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모두 죽일 놈들, 모두 우리가 진짜로 하면 앞으로 계획, 석방 방법, 협조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 하나도 제시를 하지 않고 그저 안티들, 사이비 유튜버들, 천지일보 신문 기사, 뭐 백두산 안티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더스 그룹이 하루아침에 망해가라 말만 하니까 너무 한심하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본부장과 단장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실을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해자들이 합동 비대위라고 속아 웃을 일이다. 나는 니들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거다. 이 사람 보세요. 진짜 현실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따가 제가 얘기할 부분인데 이게 진짜 맞는 말 아닌가요? 그러면서 지금도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이거 캡처해두세요. 이 사람들이 진짜 잠재적 가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공유하셔서 뭐 김정은 씨가 이제 가해자가 아니라 여기 지금 6개 있죠? 여기가 바로 뭡니까? 잠재적 가해자입니다. 시더스를 계속 옹호하는 집단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욕도 합니다. 이제 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보여달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보여드리고 한번 보세요. 잠깐 보시고 뭐 이렇게 합니다. 뭐 유튜브 홍보하는 게 사람 스키냐 하는데 맞죠? 자, 이상은 회장은 2023년 2월경부터 고발에 의한 조사를 시작으로 서울경찰청 민생경찰단 조사 필두로 해가지고 했다. 그래서 9월에 서초구청 해산 명령을 받았고 이상은 회장은 이날부터 출국 금지를 받아 발이 묶이면서 우리 회원님들의 안심에만 조직을 신경 쓰더군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9월에 서초구청 해산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심사 들어갔고 그리고 출국 금지를 받았다고 했는데 출국 금지 받은 것도 다 구라래며. 그런데 다 알고 있어요. 이미 2월부터 했던 거기 때문에 진행 속도가 그렇게 막 빠른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회원들에게 모두 알렸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모두 멘붕이 오게 하고 구속되고도 그냥 나온다면서 종교전쟁인 것처럼 무시해버리고 죽어가는 회사의 마지막까지 매출치게 한 폰장들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됩니다. 그럼 비대위원장은 지금 폼장이죠. 3개월 전부터 이상을 보고했고 구속적 부심 굉장히 위험한 법이죠. 자, 꼭 중앙지법 판사 출신 따끈따끈한 정관 예우를 꼭 쓰라. 이거 실패한 큰일 난다. 분명히 전달했고 실패해서 구치소로 갔는데 지금 왜 탄원서 쓰라고 내라고 하는지. 이젠 할 수 있는 게 재판뿐인데 웬 탄원서라니. 비대위원장님, 김현장 변호사들이 우리 회원들이 모두 바라는 게 석방인데 선임 때의 일을 상의한 사항들을 공개하셔요. 아무 상관없는 탄원서나 쓰게 하지 마시고 회계법인도 휴스텐코리아 자본금이 1억인데 500억이고 2021년 기준 더 조사할 게 있을까요? 8천억 방 구라고 나오고 이렇게 이상은 회장이 시인하여 저번에 강의에 코인을 상장하여 모든 페이 등 부채들을 일시 해결할 것으로 알고 있지 않나요? 자, 뭘 바라고 결산한 게 있을까요? 그래서 중요한 김현장 계약 조건 석방 계획 탄원서 내는 이유 모두 올리세요 했는데 지금까지도 단 하나도 대답을 안 했습니다. 자, 뭐 이렇게 각자의 의견을 얘기한다. 뭐 장사가 어쩌다 신난다. 그래서 제발 부탁드린다. 이렇게 마음이 급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진짜 멋있는 사람인데 자, 보시면 시더스 팬덤 여러분 또 미국에 살고 있는 재미교포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쭉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시더스가 망하기를 바라는 안티 여러분, 임원진 여러분, 시더스 그룹은 계속 간다. 그리고 내 몸과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렇게 올바르게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기업이 M&A 인수한다 하여도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임원진 여러분, 배만 불리기 위해 회사 자금 횡령하시는 분 있나요? 자, 누굴까요? 제가 듣는 건 뭐 또 하나의 제보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제보에 따르면 2천억 원을 횡령했다. 뭐 이런 얘기. 2천억 원을 횡령이 아니라 배임을 했다. 배임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배임을 한 게 진짜일까요? 뭐 저도 이거는 알 수가 없지만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말만 무성하니까 이거는 믿고 걸러도 됩니다. 제보에 의한 거니까요. 뭐 인과응보 해가지고 백창목 얘기 나오고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지겹습니다. 한번 보시고. 자, 보시면 했다면 한 가지 뭐가 그리 궁금한가요? 때 되면 보여주겠죠. 김현장이 안 그래도 안티 세력들이 계속 전화해서 다단계 업체 수임했냐고 지랄들인데 근데 이거 자체도 자기 뇌피셜이겠죠. 실제로 전화해가지고 왜 수임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본인이 이거에 대한 증거 자료가 있나요? 저는 직접 전화했다니까요. 미안한 얘기인데 전화했더니 하는 말이 휴일이래요. 휴일이라 가지고 토요 근무자가 받았었고 실제 토요 근무자가 화요일에 전화 준다고 했어요. 제가 이런 거 가지고 구라칠 것 같으면은
뭐 통화 내용까지도 이렇게 올려드려야 되나? 저 진짜로 장난 아니거든요. 이런 거 하나는 진짜 끝까지 해요. 제가 미친 게 아니겠습니까? 해서 화요일날 결과 나오자마자 이거 진짜로 만약에 아니잖아요? 이거 비대위원장이고 뭐고 다 내려놔야 되고 피해자들 그 다음부터는 저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쯤 되면은 얼마나 지금 심각한 건지 모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까지 휴무라 확인되는 거 없어요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업무방해 이딴 얘기 할 자격은 없는 것 같아요. 업무방해가 아니라 토요 근무자가 있습니다. 본인은 법무법인 전화라도 한번 해보시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안티 유튜버 너는 뒷감당 해야 될 것 같다. 피해 1도 주질 않았다. 이 회장님은. 지금 피해를 안 준 사람이 돈을 못 주고 있나요? 그거 자체가 피해요. 우린 행복했다. 음해자들 니들은 금융치료 받을 날이 올 것이다. 헛소리 말고 니 걱정이나 해라. 김건희 학력 논문 사개나 떠들어봐라. 그런 애도 영부인이라고 나대고 있잖아. 저기 대통령하고 여기 이거 뭐야 한번 보시면 이 윤종규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 바로 척결해버리세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지금 말을 갖다 이렇게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너그 부모는 아시니? 이 서윤이도 예전부터 댓글에 계속 달았던 분인데 얘는 좀 박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좀 박제를 했습니다. 가족들이 알면 얼마나 쪽팔릴까. 진짜 불쌍한 가족이다. 서윤아 너그 부모나 잘 챙겨라. 가족 건들면서 걔 미친 짓거리 하지 말고. 돈은 지가 잃어놓고 왜 남 탓해? 교육을 못 받은 건지 가방끈이 짧은 건지 세뇌된 광신도들 교육 방식이냐? 장서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자, 저가 청년들에게 정보를 들은 바에 의하면 신뢰가 왜냐? 새창살 안으로 들어가신 지 일주일이 넘어가는데도 사식비 한 푼 못 보내줬다는데요. 맞죠? 이거 제 말 본 거예요. 딱 보니까. 자, 사식비 한 푼 안 넣어줬어요. 트리플 분들과 본부장 분들과 뭐 어느 분 남편분하고 비대위였는지 그때는 뭐하고 이제 와서 방송 나와서 나오는 건지 비대위도 확실하게 회장님을 구출한다 한 것을 뒤늦게 생색을 내는 것인지 이렇게 뭐 네 분이 일어나면서 하는데 여러분들 사식 그러니까 돈이라도 한 푼 넣어주고 밥값이라도 하라고 보태준 사람 있나요? 없어요. 자, 그리고 뭐 이렇게 14일에 영업 공지, 정지 공지를 했다잖아요. 가맹점 30% 렌트카, 뭐 월 1회 출금. 자, 이 내용 외에는 출금 시 그 누가 책임을 지겠냐. 청산시 또는 검찰 조사 시에 이것들 드러나면 채권자들이 부당이익 반환을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저당을 잡아준 내역이 있다면 채권자들은 끈질기게 손해배상을 관계자들에게 할 수는 있지 않을까. 거래처였지만 같은 계열사겠죠. 자, 채권자들은 청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요. 하루빨리 청산해 달라고 민원도 넣으시고요. 법무사나 변호사들과 상담하고 계신 분들은 청산 신청 이 부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 변호사 준비 중입니다. 받은 돈이 없다 해도 정말 너무 열이 받아서요. 이렇게 해야 잊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가 오늘 그러더군요. 내 탓 아니더라고. 속을 수밖에 없기엔 그들이 나쁜 거라고. 잊고 사시라고 뭐라도 하고 가볍게 사실 수 있으면 뭐라도 하시라고. 피해자 접수도 하고요. 빨리 청산해달라고 민원도 넣고 청산도 신청할 겁니다. 그리고 청산인에게 14일 이후에 근저당 내역, 출금 내역 철저히 요청할 겁니다. 채권 신고도 할 거고요. 그리고 되든 안 되든 부당 이익 반환 소송할 겁니다. 자, 법인은 청산되고 없어지니 12월 14일 영업정지, 그리고 내용 증거 다 갖고 있고 근저당 잡힌 사람 또는 거래처, 혹여나 이체 내역의 당사자에게 감옥에 있을 이상은에게요. 처음엔 슬펐고 다음은 희망을 가져보기도 하고 그 다음은 절망스럽고 분노가 치밀고 있습니다. 일생 주식도 안 해본 저는 이 일이 충격적이지만 이제는 잊고 살고 싶네요. 뭐라도 하면 잊을 수 있을까요? 저런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슬픈 현실이라는 걸 느껴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사기 당할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하고도 현실을 부정했던 제 모습과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겠죠. 그러다 뭐라도 하고 잊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최소한의 할 수 있는 건 뭐다? 여러분들 일 열심히 하셔야 되고 이제 그동안 잊고 살면 돼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괜찮아질 거니까. 이게 되게 잔인한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 계속 봐보죠. 시간이 없습니다. 자원하십시오. 팬덤 비상대책위원회 공식 임원이 100명 정도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임원 조직돼 있고 팬덤 전문성, 논리성, 전투성을 얘기합니다. 이 전투성이 왜 필요하나요? 자, 그리고 어쨌든 뭐 이런 지원 분야 해가지고 나와 있고 전화 또는 방문이라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그리고 왜 빠르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과연 이 비대위원장이 적합한 사람인가?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들려드리는 음성 파일, 뭐 요약으로 제가 글로 정리는 해놨지만 그 글 정리 무시하시고 여러분들 제가 일부분만 들려드릴 테니까 그 일부분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선정을 받아서 23년이 된 것이다. 우리가 사기쳐서 모은 배우는 나는 없다고 본다. 이런 놈이다. 그리고 내가 3년 전에 했던 내가 산 증인이지. 지금 와서 비동량으로 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분 정직한 분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분이 나오기만 하면은 이분 말씀 듣고
잠깐 후유증이 있었으니 앞으로 이걸 헤쳐나가는데 이렇게 좀 양보해 주셔. 이렇게 좀 인내해 주셔. 그러면 23만 명이 동시에 다 움직일 사람들이다. 그렇게. 그리고 많이 가져간 사람들은 좀 양보해서 기금식으로 내놓으셔. 그러면 또 기금식으로 내놓을 사람들도 많다. 나는 이렇게 본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 마케팅이다 이거야. 그런 마케팅이다. 내가 삼중인인데 그리고 내가 아닌가 비대위원장을 하지. 내가 어디 골프장 운영하다가 느닷없이 온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명함을 딱 보더만은 벌써 그렇다는 이제 긍정력이 크잖아. 그리고 의원님이 이 유명한 의원님이 옆에 자리를 딱 차고 있고 그리고 이 나라에 어쨌든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계속 전화를 하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 부분이 그렇게 좀 뭔가 문제가 꼬였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해. 그래서 꼬인 걸 내가 얘기해주마. 자, 면적이 커졌어 이제 어떻든 도가니가 움직이니까. 근데 우리 골프장도 기자들이 와요. 야, 너 기자단 몇 명이야? 16명이요. 사실 기자들이 박분이야. 그럼 16명이야? 그래, 오케이. 100만 원씩. 1,600만 원 주면 지그들이 나눴어. 그게 생활비야. 근데 뒷자원이 이 집은 보통 잔치집이 아닌데 하는데 문 앞에서 못빼가지 입은 그 조직들이 문 앞에서 그냥 개치고 그런 거야. 그러면 이들은 뱃대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야들이 오기가 상당히 오기로 똘똘 뭉친 애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얘들이 이제 그때는 이제 이게 감정으로 좀 바뀌었겠지.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가서는 이제 나름대로 오기가 나니까 회장님 그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그 순간도 막 촬영을 한 것이 저 PD 수첩에 나왔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독이 올랐으면 저 정도로 했을까. 나는 그렇게 이해가 돼. 나는 얼굴을 좀 아니까. 두 번째, 우리 회장님 착각인데 자기가 순간 착각할 수도 있어요. 어째 어디를 가나 신격화가 됐어 순간. 그러다 보니까 나라도 못 이겨먹은 신경질 잠깐 건드는 거. 그래서 이제 천재일보가 달라들었고 또 전자신문이 달라들었고 스토리가 이렇게 돼. 그 얘기도 했어. 이거 관리 못했다. 내가 보니까. 그리고 내가 가서 보니 나는 골프장 사업을 같이 투입해서 뭔가 잃어보려고 했고 회장님도 그런 뜻이 있고 또 회사를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욕심도 있고 그래서 사업계획을 나한테 원해서 내가 해준 적도 있다. 근데 이분이 그걸 딱 쥐고 미처 그걸 치고 못 나간 것은 이분이 한 10,000명이나 5,000명이 있을 때 그렇게 이제 막 그냥 일요일 토요일도 없이 강연하는 건 맞아요. 초창기 20만 명이 움직이는 대기업 회장이에요. 근데 스케줄이 5,000명이나 1,000명이나 10,000명이나 20만 명 있을 때 똑같은 스케줄. 이것을 어떻든 관리를 보던 이 못된 무리들이 이 양반 집어넣고 꺼낼 생각은 않고 지금 남은 그 재산을 손을 댄다? 정말 말씀해. 내가 얼마나 내가 승부욕이 강하냐면 내가 3일 회계사 사장을 만났어요. 우리가 접수할 것이다. 너희가 회계감사 해줘야 된다.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출처가 나와요. 돈의 저수지도 나오고 그래서 왜 해두려고 하냐. 제일 공신력 있는 그리고 김현장한테도 우리 회사하고 관리를 해주셔. 그래서 이제 고문 변호사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 벽을 다 뚫었어 이제. 왜? 절대적으로 김현장이 아예 안 끝나는 걸 설득시켜서 이제 만나고까지 왔잖아. 그잖아. 지금 막 벗은 사장검 막 부장검 이 팀들이야 다 만나는. 이들이 웬만하고 사람 죽이지 않으면 끊을 수 있는 김현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케이 이제 됐어. 그리고 이제 이분들을 만나러 가는 중이야. 박승열 씨가 전화가 안 돼. 어저께 서울 쪽에 부위원장 임명한 그 친구를 내가 어저께 새벽녘에 전화를 했어. 오늘 9시에 박승열이가 서초경찰서를 갈 것이다. 회장님 면회로. 당신 아무 전화하지 말고 무조건 가서 같이 면회를 해라. 왜? 실컷 전화 나라 그냥 몸이 숨도 못 쉬게 묶여 있는 걸 다 풀어놓고 왔잖냐. 근데 이 인간들이 틀림없이 와서 또 묶어놓을 것이다. 가봐라.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지. 얘기를 하고 어떤 상황이든 이분이 박승열이라는 분이 그래도 회장님이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이분하고 계속 통화를 하는데 전화가 안 돼. 수없이 전화를 했어. 전화가 안 돼. 그래서 이제 전화 끝에 누가 사장단들끼리 회의를 한다고 그래. 그래도 전화를 해줘야지. 어저께 저거 나오고 하나가 됐거든. 응? 그랬는데 전화가 안 되니까 또 불안하잖아요. 이제 일은 여기까지 해놨으니 이제 수임이나 모든 계약 절차는 박승열이나 아들이 와서 해야 돼. 응.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시간적으로 맞으면은 같이 가려고 했는데 전화가 안 돼서 실패를 받고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든 내가라도 가서 의원님하고
이것을 적나라하게 이해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억울한 사건이라는 걸 이해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그 많은 변호사들이 다 TV에 보기로 했어. 12. 그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발견되는 게 바를 것이다. 우리 억울하게 잘못됐다. 하나, MBC와 싸움이니까 이 싸움을 조금 진정성 있게 조금 우리가 참았어야 하는데 그 다음날 사실은 후기로 광고해줘서 고마워요. 그 비아냥하는 후기가 많이 올라왔어. 이들이 A주시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광고해줘서 고마워. 다시 한번 때려. 그래서 또 재방송이 나온 걸 알아. 그래서 옛날에는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무식한 행동에 또 한 번 얻어맞은 거야. 그죠? 왜냐면 자기들도 일단 내보냈지만 미안한 구석이 있었을 거 아니야. 우리가 봐도 아닌데, 응? 오기로 때렸어도 미안한 구석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조금 우리가 좀 이럴 때는 조금 얻어맞아줘야지. 내 생각은 그래.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전화를 했어. 자극 주지 마라. 상대가 MBC다. 자극 주지 말자. 근데 그런 얘기도 했어요. 자, 전화를 이제 김현장 만나러 가. 가는 중에 막 계속 전화를 해. 안 받아. 그래서 이제 감사노치 이현미 대표한테 전화를 했어. 마침 받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과정으로 해서 김현장을 뚫었다. 그래서 김현장이 이뤄지면은 우리 23만 명의 또 희망이다. 왜? 그런 로펌이 딱 받쳐준다는 것은 우리 억울함도 배변해줄 거고 우리가 그래도 희망의 씨앗이 있구나 이런 기대심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고소장 쓰던 사람도 기다려볼 만한 사건이다. 그러면 우리 비대위가 접수를 하면은 회계감사를 이게 동네 감사가 아니고 우리나라 돌제 직원이 4,000명이에요. 그 양반하고 거기 본사가 용산 앞에 아모레 빌딩 5개층을 써. 근데 거기 대표 오고 만나서 식사를 어저께 한 3시간을 했어. 근데 거기도 못 맡겼다는 식이야. 그래서 내 얘기 들어봐라. 내가 장본이니까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내가 장본이니까 절대 잘못된 기업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회계감사 해주겠다. 근데 그 얘기 듣고 넘어온 거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김앤장과 3.1회계 법인이 상식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산 증인이다. 내가 3년 동안 해서 4배의 수익을 봤다. 이거는 진짜 뭐 데이터 값이 어쩌고 또 설명했겠죠. 그렇게 설득해서 김앤장이 그리고 3.1 회계감사법인이 야 이거 논리가 맞네. 오케이 이렇게 했대요. 여러분들 단순히 이렇게 말로 하는 걸로 통하는 게 이런 데가 김앤장하고 3.1 회계법인입니까? 제가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무슨 돗대기 시장이에요? 아니면 동네 변호사 조드로입니까? 그냥 말만 하면 다 되고 설득하면 다 되는 뭐 여러분들 그런 건지 아십니까? 그럴 것 같았으면은 저도 말로만 할 것 같으면 김앤장 선임했다고 저기 하버드에 있는 하버드 출신 대학으로 묶여져 있는 그런 법무법인에다가 그냥 맡겼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고 5살짜리 꼬마아이가 와가지고 뭐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믿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 내용 볼게요. 휴스텐 코리아는 돌아가는 형세를 보고 나름 판단을 했다라고 해서 여기 백두산 카페에서 올라온 내용인데 자 비상대책위원인가 희망의 롤을 돌리고 있는데 다 안됩니다. 김앤장이 뭐니 회장님 풀려난다. 이미 불가능이 확인되었죠. 9월에 5개 로펌 변호사단을 꾸려도 사기니까 불가능 판단이 났어요. 그래서 서울시민, 민생사법경찰 이렇게 일반 공무원을 압박해도 안 되었고 스타군단 변호사로 대응하니 오히려 수사관의 수사 의지만 불태우게 만들었습니다. 폰지 사기가 뭔지 몰라 시더스에서 원금의 4배를 벌었다 자랑하는데 그것이 구속 이유가 되는 줄 모르나 봅니다. 남의 돈 먹었다는 것인데 이걸 행복이라고 아멘하는 사람은 생각이라는 게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 맞는 말 하죠. 3.1회계 법인에 맡기면 투명하게 알 수 있다.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소리입니다. 잘 나가는 기업이 회계법인이 조사하면 이 자료 저 자료 다 가져다주고 회계법인의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하기에 주지만 자 누가 회계자료를 줍니까? 그리고 사기회사가 회계자료를 남기겠습니까? 자회사들이나 들여볼 수 있는 곳이겠죠. 자 그래서 수사관도 금융감독원이 합동수사에도 폰지 사기꾼들의 돈을 밝히기가 어려운데 회계법인이 조사하면 투명하게 알 수 있다고요?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소리입니다. 지금 시더스에 돈이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가입자들의 투자금, 운용자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어딘가에 빼돌렸기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몇십 프로는 계속 빼돌리고 새로 들어온 자금으로 지불하고 남은 것도 빼돌리고 이것을 반복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시간이 되는 대로 바로 빼돌려야죠. 신규 투자자가 안 들어오면 바로 돈이 없게 됩니다. 돈은 쌓아두는 바보는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업은 투자를 해서 얻고 폰지 사기는 빼돌렸기에 없는 겁니다.
자, 꿈 깨시고 쇼핑 캐시터리용 사업은 외형이 있는 건물이지만 대부분 저당과 임대일 것이고 회사의 지원받아 지사장 본인들이 투자한 것이 아닐까. 회사를 상대로 고소는 해야지만 고소는 한다고 해서 돈 찾는다는 생각은 접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돈 벌었다고 자랑하며 꼬신 폼장들이나 소개자나 사기로 고소해서 보상받으세요. 회사나 정상인 양 사기치는 중에는 고소하여 돈을 찾을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수조 원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없잖아요. 가맹점 대금 결제는 가장 큰 피해입니다. 11월 21일 이후는 손님이 받으면 안 된다고 경고했는데 안타깝습니다. 제가 점장이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방송국에 취재하는 것과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것을 볼 때 예상이 되더군요. 그런데 이상은 회장이 구속되면 회사는 누구 손에서 움직일까요? 따로 챙기는지 이상은 회장이 아니면 누구에게 줬는지는 모르지만 더 이상 이렇게 그렇게 나가는 돈은 더 이상 나가지 않겠지만 나머지 돈은 현 경영진이 지출할 수 있겠지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가맹점은 내 돈으로 재료 구입해서 판 금액을 못 받은 거고 렌트비 지원은 사기친 돈 나눠 가지는 형식인데 가맹점비는 주지 않고 렌트비에 해당하는 해피캐시 지급해서 현금을 지급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기꾼들의 핵심들이 얼마 안 되는 남의 돈을 이렇게 남은 돈을 자기들끼리 나눠 갖고 있다는 거예요. 팬덤들이 해야 할 일은 비대위를 꾸리는 게 아니라 법원 앞에 가서 해산 명령을 내려서 내 돈이 어디 갔는지 조사하고 남았으면 돌려주라고 데모를 해야 됩니다. 저랑 똑같은 소리 하네요, 이분. 제가 어저께 올렸던 내용이고 이후에 올라온 내용인데 똑같은 소리 한다. 청산인 혹은 파산 관제인을 지명하고 채권 채무 동결하고 어디 투자했고 돈이 얼마 비었고 다 확인이 될 것이다. 비상대책위원회가 날 구속시켜주세요 하고 그동안 받은 돈 자랑하지 말고 회계법인 운운하지 말고 빨리 법원에 민원 넣으세요. 국민권익위 신고 넣고 법원을 선택하면 아마 법원 쪽으로 민원이 전달될 겁니다. 법원에서 시스템에 자료 요청해도 지연시켜서 안 주고 있고 지금은 줄 사람도 없는데 법원이 그냥 절차대로 기다리는 무사 안일로 일 처리하는가 본데 민원을 넣으면 서두를 겁니다. 법원 어느 곳에서 해산이든지 뭐든지 나와서 전체적인 사기 규모부터 밝혀야 피해 복구가 가능한지 파악될 것으로 보여진다. 엄동설안에 이 피해를 직시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아직도 행복회로 돌리면서 지내게 하는 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허나 빨리 채권 채무 동결되어야 쥐새끼들이 남은 곳간 털어먹지는 않겠지요. 뭐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못 들으시겠으면은 제가 하나 정보 드릴게요. 팬덤들이 그 돈들은 다 어디로 갔냐. 자, 4억을 짓는데 쓰였고 거기에 플러스 뭡니까? 인테리어.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가면 막 삐까뻔쩍하게 반짝반짝 해놨죠. 뭐 그런 것들 꾸미고 자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쓰였다라는 거 뭐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뭐 알 수도 있겠죠 누구나. 그런데 뭐 이게 맞다 뭐 이렇게 참고만 하시면 돼요. 이미 제보자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 하나하나 다 공개할 수 없어요. 이분이 이제 제보자가 누군지 철저하게 비공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알면 이제 신상 털리면 큰일 나요 이분은. 그래서 신변보호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뭐 제가 사기꾼이면 나중에 고소하시고 제가 경찰서 가면 되죠. 뭐 두렵겠습니까? 자, 근데 제가 사실만 갖다 말하는 거 여태까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 시더스를 보면서 참 인생사 세옹지마. 이 글은 지금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글이 제가 캡처를 해놓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년간 회원 및 가맹점을 하면서 느낀 점이래요. 렌트카는 무조건 해지라고 글을 올리고 말이 많았지만 자제했는데 심평님 그리고 심풍님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글을 올리셨다. 고소고발 우선순위라 생각하지만 배상하고는 상관없고 때는 늦었다고 생각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하시네요. 탈퇴서 13일 이후 아무 소용 없습니다. 회사가 남아야 지불하죠. 탈퇴하나 나중에 청산해서 정리하나 다 똑같습니다. 분위기가 전부 격양되어 있고 빨리 고소고발 탈퇴하라 하지만 의미 없는 일이다. 그리고 돈 못 찾더라도 죄는 묻고 싶은 분에게 해당됩니다. 저희도 기회는 있었는데 11월달 해산 이야기 나왔을 때 탈퇴하거나 출금을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13일날 찾아가서 했어야 되는데 시더스 회원분 입주 청소 예약한 것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 모르고 청소를 해드렸다. 자,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이 1년 반 동안 수많은 회원님들을 만나보았고 1번 회원부터 얼마 되지 않은 회원분까지 100명 이상을 에어컨 청소하고 일반 청소를 해드렸대요. 그래서 그분들 모두 행복해 하셨고 시더스로 인해서 집도 사고 삶의 희망을 가지신 분, 어려운 환경에서 희망을 가지신 분들 물론 그 중에는 잘난 척 갑질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일반 사람들에 비해 극소수라고 합니다. 가맹점도 전 계속 물어보았습니다. 가맹점이고 또한 다단계니 불안한 것도 사실이었고 반년이 지나고 시더스 정책을 보고 이것은 되겠다 생각했는데 참 어이상실입니다. 대다수의 가맹점들 매출 20-30% 매출 상승했었고 그 다음에 초창기 가맹점들은 많은 수익 발생했을 겁니다. 수많은 가맹점 경험한 결과입니다. 가맹점 하시면서 이것은 된다 생각하시고 추가로 돈 베팅한 분도 많으실 것입니다.
VIP 10개 이상 가입하신 회원님도 만나보았습니다. 반년 미만이신 분들은 가장 큰 피해자시고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렌트카나 시더스 주택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렌트카 2세대 뽑으신 분들은 주택 구매하신 분들은 2중 3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을 겁니다.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여기 비판적인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올 여름 이후에 시더스는 일반 회사로 탈바꿈하려는 모습이 있었고 전 이것 때문에 믿음을 가졌습니다. 2, 3차 롤업 폐지 그리고 출금한 회원 절반만 찾게 하는 것. 물론 회사가 돈이 없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비용 즉 지출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렌트카 시더스 자체 운영 방침 제가 듣기로 한 달에 50억이 나간다 합니다. 지난번 이야기 드렸지만 가맹점 수수료 11% 제외하고 30% 이상의 월 15억 이상을 렌트카 업자들이 가져갔습니다. 연간 150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월 사용료 100만 원만 잡아도 50억이면 5천 됩니다. PD수첩에 나온 렌트카 업자 모르고 방송했는지 아니면 악의적으로 방송했는지 모르겠지만 PD수첩 교묘한 시점에 이상하게 방송을 했다. 제가 의심하고 있는 짜고 치는 고수도 신천지 회원들이 많으니 그게 연관.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청률 올리기 위해서 자극적. 자 그러나 명백한 것은 렌트카 업체 파헤쳐야 됩니다. PD수첩도 잘못된 인터뷰라면 손해보신 분들 고소고발해야 됩니다. 잉? 자 시더스에서 막 시작했습니다. 자 렌트카 사업보다 더 큰 사업입니다. 휴대폰 사업. 그리고 개인마다 최소 한 대 이상씩 있습니다. 잉? 자 여러분 주위에 휴대폰 대리점 얼마나 많은지 잘 알 겁니다. 이분들 월에 몇 대 팔아서 유지할까요?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이분은 사실도 얘기하면서 신천지로장을 몰아가는 듯한 이상한 느낌도 많이 받는데 본사지원금 빵빵하고 바이백이죠. 연관 사업으로 유지합니다. 시더스 휴대폰 안 할까요? 가족까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인터뷰로는 바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시더스에서 준 페이로 20-30% 비싸도 휴대폰비 공짜 개념이기에 사용합니다. 페이가 부족하면 가맹점을 사용을 덜 할지라도 회사는 수익을 보아야 하고 자선단체가 아니잖아요. 가맹점 인터뷰 최저가로 납품하고 20-30% 비싸게 받는다. 그냥 웃지요. PD수첩 담당자분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인지 입점 몇 프로인지 등등등 얘기 쭉 하면서 얘기가 나오고 4차 산업 블록체인 이런 거 관심 없고 규모의 경제로 수익 사업으로 전환하고 이런 시기로 받고 1, 2년 지나면 다단계에서 회사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다. 저의 착각으로 끝이 났지만 원금 이상 수익 거둔 분들 비용 줄이고 현실적인 수익 사업으로 전환 이것도 역시 부족하겠지만 계속적으로 수익 사업 발굴하면 충분히 회사로서의 성장성이 있다고 착각을 했다. 검찰 경찰 안 움직입니다. 변호인단 대단하다고 했죠. 잘못하면 옷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와이프 말로는 경찰이라고 하네요. 시더스 회장이 검찰인지 경찰인지 몰라도 그래요. 경찰에서 작정하고 글쎄요. 법인 청산 들어갔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무리할 이유가 없는데 경찰에서 구속수사라 PD수첩이 아니었다면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압력을 받지 않았다면 참 절묘하다. 야 그러면 이제 저도 포함을 했다라는 건가요? 저도 한 뭔가에 그런 무리로 봤다는 건가? 되게 재밌는데 아무튼 간에 시더스가 있는 상태에서 탈퇴를 하는 것이 정서였다. 그런데 지금처럼 터지면 아무것도 못 건집니다. 13일날 정말 운이 좋은 쪽에 해당된다. 시더스가 보기 싫으신 분들은 내 돈 날라가도 상관없는 분들은 문제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 시더스 폼장 소개자 고소고발 많이 하셨죠. 그러면서 시더스로 이득 본 사람들 다 잡아야죠. 그리고 렌트카, 가맹점, 이 윗머리들 친척 내지는 차명 업체일 수 있습니다. PD수첩 인터뷰 담당자분들 확인해야 된다. 경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책임감 있게 정의감에 진행했다면 존경해야죠. 지금 고소고발하시면서 그런 느낌 드신 적 얼마나 될까요? 자, 참 저의 망상일 수도 있지만 신천지 신도들 사회 곳곳에 퍼져 있으니 설마 생각이 납니다. 천지일보 보시면 타이틀 가지고 꼭지별로 계속 올리죠. 신천지에서 지시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가 이거는 인터뷰 내용까지 올려드렸는데도 이런 내용들 올려서 아마 삭제하고 런쳤나요? 아무튼 좀 특이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와이프 실망 반 기대 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 그리고 추가로 돈 지급한 일은 없을 겁니다. 저희 집도 시더스가 마지막이고 이렇게도 얘기하죠. 여러분들 지금은요 이제 앞으로 일어날 범죄들 사실 시더스는 정말 저도 끝났다고 보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은 이따 00시 30분에 이렇게 내용을 좀 말씀드릴 거고 이분이 1년 동안 경험하고 느낀 걸 그대로 적었는데 삭제가 됐습니다. 저 글은. 자, 왜 삭제했을지는 모르죠. 그리고 시더스 비상 대책위원회에서 팬덤 나오죠. 4,302명. 자 그리고 내용들 보면은 이렇게 시더스 카페가 실제 후기가 방금 올라왔는데 방금 그게 그겁니다. 그러면서 어디 소속인지 궁금하다고 했는데 결국엔 이 정신 차려시라는 부분은 도망갔고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하여튼 저런 거 보면서 이제 보안 철저하게 유지하려고 지금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면서 새로운 방을 또 파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좋은 자세인 것 같고 자 급공지 팬덤 비데이 긴급 모임이라고 해서 오후 1시 51분에 올라옵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부천본부로 모두 이동해서 모인다고 하니 부천본부로 모이래요. 아니 도대체 웬 청천벽력 같은 이거는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이런 글도 있는데 그냥 믿고 거르고
지금 유튜브를 비롯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다. 이곳에 모인 우리는 한마음 되어 방장님과 비대위 임원님들의 말만 믿어야 된다고 봅니다. 긍정적 마인드로 기다려봅시다. 누가 모이라고 하던가요? 비대위 팀에서 공지 나온 겁니다. 많은 분들 이동 중이고 3시까지 오시면 되세요. 지금 현재 모이시랍니다. 뭘 모이긴. 그러면서 이렇게 뭐 글도 올라오는데 진짜 어이가 없고 참 웃겨요. 갑자기 모이라고 했다가 무슨 여기 있는 뭐 사람들이 다 시더스만 신경 쓰고 이런 사람인 줄 아는데 이 폼장이죠, 이 사람. 자, 엄연히 이 사람 폼장입니다. 자, 그리고 수익 4배 보셨다고 얘기하셨던 분이에요. 자, 여러분들 저는 이런 문제를 좀 제시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 살펴보기 전에 추가로 몇 개만 더 살펴볼게요. 자, 비대위 호소문에서 올라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MBI 비상대책위원회인데 한번 여러분들 지금의 이 내용과 그 다음에 시더스의 비대위가 뭐가 지금 다른지 한번 보세요. 다른 게 크게 없다고 느껴질 겁니다. 자, 이게 비대위에서 올린 글이래요. 그 당시에 한국 비대위 해가지고 MBI 비상대책위원회가 올랐던 거고 지금 보시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크게 다를 거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회의 중에 청주에서 오신 젊은 남자 팬덤이 부모님을 대신해서 와서 보고 핸드폰을 다 제출하라고 비민주적인 회의 진행 방식이 사기꾼들이다라고 하면서 천안 동남경찰서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을 했다라고 얘기했고 이거에 뭐 오늘 박성이라는 여자가 제가 회의실 나온 뒤에 3안까지 중에 1안 회장님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2안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서 진행한다. 3안 자신이 아는 코인 업체와 연계한다 등 그래서 남편이 1안에 손을 들었다고 뭐 이렇게 마이너스 두 명이 손을 들었고 회의실에서 나가라고 소동이 일었고 이때 젊은 남자 팬덤이 들어와서 3,200만원 팬덤이라며 녹화하고 하자 나가라고 소동이 일고 그 다음에 녹화가 안 되면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박성희와 그를 데리고 다니는 깡패 남자들이 같이 나가고 해산되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 나오는 내용들 보면 긴급해서 뭐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라고 하면서 부천본부에서 임원회의를 소집했는데 합동비대위 측에서 이곳 부천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부천본부로 모여주시면 고맙겠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참 보면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비대위는 피해자들을 위해 움직이고 피해자의 모임이라고 그렇게 했고 이것은 각종 유튜버 분들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더스 팬덤 TV도 똑같고요. 자, 4배 수익 본 사람이 왜 비대위원장을 맡는가? 피해자들을 위한다며. 그리고 피해자들 모임에서 있었던 방에서 여러분들은 본전 이상 찾은 사람들을 배척하고 강퇴하고 그 사람들은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4배 수익 본 사람 자랑하면서 비대위원장을 한다? 이게 더 마이너스 되고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고. 김앤장 3일 회계법인 선임했다 하는데 둘 다 공통점은 처음에 거절했었다가 자신이 설득해서 성공시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계약서는 못 가져올까요? 그리고 계약서 달라고 3일째 사람들이 요구하고 빗발치고 있는데 왜 못 주고 텔레그램 방에 대화를 막아둔 걸까요? 계약서 보여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계약서를 보여줄 수 있을까? 자, 한번 놓고 비교를 해보면 회장을 만나서 비대위 꾸렸다고 말하고 설득한 거 그리고 비대위가 꾸려진 시점하고 김현장과 3일회계 법인 계약하는 것을 한 번 거절하고 이후에 설득하고 상황 설명하는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은 3일 만에 이 모든 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자, 만약에 가능하다. 그렇다면 전 팬덤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회장이 진짜 불쌍하고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그리고 실제 비대위원장조차도 영치금 넣었다는 소리 한번 하지 않아요. 면에 대한 관심 한번 안 갔더니 갑자기 비대위가 꾸려지는 과정까지의 과정에 얼마나 걸렸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면회 갔다 오고 대화 내용이며 아무런 공유 없이 이런 말만 무성하다면요. 다 믿어야 한다면 왜 제 말은 믿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게 언론이 사주하고 신천지가 사주하는 건데 도대체 그 돈은 누가 주나요? 그리고 신천지를 하는데 도대체 제가 누굴 믿어야 되는 건가요? 저는 무교라고 수백 번 강조했습니다. 다음,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그렇게 많은 경고를 냈고 오픈 카톡방 대부분 피해자가 방을 만들었던 사람들을 한번 구경해보시면 대부분 VIP, VVIP, 그리고 트리플 VIP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 원금 못 찾은 사람들이거든요. 자, 돈을요 각자 찾아야 돼요. 그리고 각자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결국은 이득을 봤다는 사람들은 잠재적 가해자예요. 여러분들의 돈을 빼앗아간 사람들이면 이제 다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들은 그렇게 회사를 살리고 싶어 하는데 왜 뒤에서 회장을 욕하면서 피해자를 살리겠다고 하는 걸까요? 김현장과 3일 회계법인 진짜 선임은 했을지 보시고 선임했더라도 그게 누구 돈에서 나온 것일지 과연 4배 이득 보신 분이 자진 사업하려고 자선 사업하려고 여러분들을 구제했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가족들 돈 한 푼 주기도 아까워하고 매년 명절에 부모님께 용돈 한번 드릴 때도 망설이는 분들 아니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고 진짜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내가 도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소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현재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관련해서는 제가 이따가 자정 넘어서 25일 00시 30분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지금까지의 상황과 움직임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들으신 이 모든 것들은 저를 믿어달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결과 놓고 보신 다음에 누구 말이 맞는지 그렇게 후에 들어봐셔도 좋지만 지금 피해자분들은 정말 마음이 급하고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현실적인 것만 제가 얘기를 해주자면은 진짜 여러분들 그냥 다 내려놓고 내가 돈 받을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돈을 받더라도 진짜 소액 이 정도 받는 게 전부일 거예요. 결론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후의 내용들은 제가 설명을 00시 30분에 해드릴게요. 지금도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 다 보느라 지칠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 진짜 피해자분들 다들 파이팅 했으면 좋겠고 제가 수시로 이렇게 영상 올려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내가 마음이 급하고 마음이 아프고 막 이렇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메일도 보내시고 또 인스타 뭐 DM 이런 거 보내시면 메시지 보내시면 제가 한 번씩 확인하고 뭐 답변 드릴 수 있는 거 답변 드리고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 도움 드리고 제가 돈 요구하지 않고 돈 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저 누군지 아시잖아요. 전 뒤에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 00시 30분에 뵙겠습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